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나라에 대한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나라라고 하면은 공자와 관련해서 상당히 깊은 관계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 노나라가 어떻게 출발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이설들이 있는데 그동안 발굴된 청동 기물에 있는 그 기록들, 즉 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소개되고 있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존속기간, 노나라의 존속기간은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주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그때 이 제후국으로서 출발한 그러한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여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사기라든지 춘추자시전이라든지 이런 그 기록들과는 다르게 금문에서는 훨씬 이른 시기부터 이 노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개된 내용을 보면 노나라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 동안 존속했는데 지금의 국부시에 위치한 나라로서 주무왕이 아우인 주공단에게 내린 봉토를 그 아들이 다스리게 하던 제후국으로 주나라의 혈족국가다, 즉 동성제후국이다, 공자의 출신지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나라가 성립된 이후에 그 내용을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주나라가 천하를 제패함으로 해서 그 제후국으로서 노나라가 동성제후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노나라는 주나라도 마찬가지고 1046년에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나라가 아닙니다. 이 족단은 그 이전서부터 계속 존속해오다가 흥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주나라가 천자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노나라가 그 이전에는, 또 주나라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역사에서는 그렇게 기술이 별로 된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노나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현재까지 쓰고 있는 노나라 노자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고기 어자에다가 날 일자를 합해서 이렇게 노나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일자를 빼고 나면 고기 어자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원래 기원은 물고기를 자신의 토템으로 하고 있는 어느 족단이 세운 나라, 즉 주나라가 성립되기 이전에 그러한 나라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문에서도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노자의 구성 이래 가지고 고기어와 날 일자를 합한 이 글자가 노나라 노자가 된다. 자, 그러면 주나라 성립 이전에 이미 어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 일자가 들어있는 것은 어시를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그 나라의 유래를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날일, 해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일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글자에서는 둥근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임금님도 자신의 시칭을 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보면 뭐 해부르라든지 또 뭐 해모수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를 우리말로서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고, 한자의 발음으로선 날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시라고 하는 것이 어시가 다스리는 나라, 이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자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어자가 표현되어 있죠. 자, 여기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 보면 이 점이 4개가 있습니다. 고기 어자에는 이 점 4개는 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화자. 그래서 근문에서도 여기에 보면 불화자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해를 토템으로 하는 것과 또 불, 이것을 토템으로 하는 이것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는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해와 불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을 제가 설명을 할 때에 거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신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 그것은 시칭으로서는 이렇게 세워진 수직선, 이것은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이분의 토템은 바로 자신이 태양을 토템으로 하죠. 그래서 염제는 태양이다. 이렇게 백호통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불의 최초의 단위가 되는 불꽃,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이 자신의 시칭과 그 다음에 토템, 태양과 또 이 불의 이제 기본 단위죠. 이 불꽃을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삼았고, 그거 외에도 또 고조선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유목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걸어다니는 발을 표현을 했습니다. 발을 표현을 하고 또 양을 키우는 그러한 족단이었기 때문에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신이 양을 키웠다 해가지고 이렇게 양뿔을 토템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여기에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 신, 태양, 불꽃 이것을 가장 많이 썼고 또 그 다음에 많이 쓴 것이 여기에 이 발, 그 다음에 양뿔 이렇게 해서 이것을 쓰게 되면 이 토템들은 각각 서로 간에 같은 글자로서 형상은 다르지만 같은 의미로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글자로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미리 여기에서 기본 지식으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조선 설명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설명란에서 그 링크되어 있는 각각의 획에 대한 설명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시가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 여기 날 일자, 여기에 태양을 나타내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어시가 다스리는 나라였다. 그렇게 출발을 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나라가 성립이 되면서 그 어시가 다스리는 나라, 천신 하나님의 자손 어시의 나라라는 뜻으로 그렇게 노나라 이렇게 했는데 이 주나라는 바로 그 천신 하나님의 혼인의 상대가 되는 뉘조의 자손이 주나라가 되어서 이 노나라를 이렇게 자신의 제후국으로 두었기 때문에 나라 이름을 가지고 성씨로 삼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느 지역을 차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나라 이름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이것을 성씨로 삼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의 시작은 어시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주나라의 후손이 그것을 다스리게 됨으로 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자신의 성씨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보통 우리가 쌍화문을 허황후의 어떤 상징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몽골 박물관에 있는 쌍화무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쌍어문이라는 것이 반드시 허황후에게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도 있고 또 몽골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또 찾아보면 저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도 아마 이런 쌍어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세계적으로 널리 흔하게 보이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허황후만 상징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노나라 노자가 있어요. 그래서 노백, 노백, 유, 그 다음에 부, 작, 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청동 기물을 만든 사람이 이 노나라의 그 이 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것처럼 노나라 노자는 어씨가 다스리는 나라 이런 뜻이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날 일자가 들어있는 것은 이건 혈통적으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어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즉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어씨의 나라다. 어씨가 다스리는 나라다. 그러면 이 어씨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어씨가 있습니다. 어씨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이 되는 염제 신농을 붙든 계승한 그런 인물. 그 인물이 누구냐? 그러니까 아버지 부자입니다. 이건 좀 애매하게 해놨는데 이건 윤자로도 볼 수 있고 부자로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뭐 혹자에 따라서는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인물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을자가 되죠.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을 계승한 인물 을씨가 이렇게 누군가를 어씨로 장명을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물고기죠. 물고기지만 형태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물고기가 있으면 그 자손들은 나는 이분의 자손이다 해서 물고기를 계속 자신의 족단의 상징, 즉 토템으로서 계승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계승했느냐? 여기에 보면 천신 하나님의 이 수직선이 있고 양옆으로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삼신을 설명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신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다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천신 하나님만을 나타냈고 여기서는 천신 하나님과 뉘조와 희와씨 이렇게 해서 세 분을 나타내는 삼신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어씨가 천신 하나님을 비롯한 삼신의 자손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은 앞에서 이걸 잠깐 봤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자, 이 물고기를 중심으로 해서 물고기의 눈이 비정상적으로 크죠. 즉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토템이 되는 태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금문을 보게 되면 글자가 발생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글자를 하더라도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러한 것들 속에서 상당한 상징성을 복합적으로 표현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즉 역사의 압축 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성들을 갖다가 곳곳에 배치를 해서 마치 우리는 숨은 그림처럼 이렇게 보물찾기처럼 이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제일 위에 달이 있습니다. 이 달은 바로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로부터 시작이 된 표식입니다. 그리고 누에에는 실제로 이런 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태양이 있고 또 주둥이에 이렇게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직선을 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어씨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지만 이 뉘조의 족단, 즉 황제의 족단으로 장가를 간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모양은 아마도 이것은 누에를 나타낸 걸 것이다. 그 다음에 밑에 요 받침이 두 개 있는 것은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되고, 그 다음에 요 발로 보이는 발의 위치에 있는 이것은 불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 염제 이분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표시다. 즉 어씨는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의 족단으로 장가를 간 그런 인물, 그리고 부계로서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백어 일이 되어 있습니다. 백어 작 보존 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백부가 되는 어씨가 이 근문이 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하는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것을 받는 인물과 이 백어 이분과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은 이 어씨에게 이 청동 기물을 받는 인물을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에는 어씨는 그 인물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인물이 장가를 가게 되면 이 외삼촌이 자신의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고조선 시대에는 모계제의 푸나로와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쪽으로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어씨는 바로 이 청동 기물을 받는 인물이 어씨에게 후에 장가를 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백어 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외삼촌이었으나 장인이 된 인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근문에서는 백과 아버지 부자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을 하고 물고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보게 되면 물고기에 여기 달림 모양의 이 표현이 있죠. 이것과 같은 의미로서 자신이 바로 장가를 간 그러한 족단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시대별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천신 하나님, 이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청동 화폐가 이렇게 모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3대 이전의 포다, 다시 말하면 3대 이전의 화폐다, 이렇게 평가를 해 놓았습니다. 3대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은주, 이 3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라 이전에 만든 그러한 화폐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고조선 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역시 왜 이 수직으로 된 직선이 고조선 시대의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란에 링크를 해 두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대는 뭐냐? 이 세워진 직선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따님은 이렇게 90도 횡으로 된 그런 글자 시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에를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양잠신 뉘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드님입니다. 아드님은 사람 인자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은 횡으로, 그 다음에 아드님은 사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여기에 보면 이 사선으로 되어 있는 이 근문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미지만 받아놓고 이 출처를 적질 않아서 이 출처를 제가 확인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혹시 발견하시는 분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천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는 따님과 아드님, 이렇게 1대 2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보정시에서 발견된 소위 당후 3과 병명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대, 4대, 5대 이렇게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외워두시면 많은 역사를 이해하는데, 근문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앞에서 본 그 청동 창에 있는 이 족보들입니다. 이 족보들이고, 이것을 물고기를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이 어시죠. 어시 작부경. 다시 말하면 어시가 아버지 경을 위해서 이 청동 근문을 만들었습니다. 근문이 들어있는 청동 기물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경이라는 글자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을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어시는 이 밑에 있는 이쪽에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어시가 아버지 계시를 위해서 만들었답니다. 그러면 그 어시는, 자, 여기 계시가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 중에 뭐 한 분이 되든지 아니면 이 네 분에게 다 드렸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뻘이 되는 이 족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어씨는 이 5대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앞에서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수직선으로 된 시칭, 그 다음에 2대째는 그 따님과 아드님을 나타내는 그 천신 하나님의 시칭을 옆으로 돌려서 횡으로 된 직선과 또 사선으로 된 직선, 이것을 나타내는 2대, 그 다음에 이것은 3대, 4대, 5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3대째부터 현재까지 발굴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물고기로서 자신을 나타낸 것은 3대째, 즉 여기 이 청동창에 있는 이 3대째의 인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어를 가지고 자신의 성씨, 소속 족단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이 어씨가 차지했던 나라, 그것이 바로 노나라이고, 노나라 그 이전의 것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리가 바로 조선의 고조선이라고 하는 그 최초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군 신화에서 또 산해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 물고기를 통해서 양족의 자손이기 때문에 양자를 붙여가지고 조선이란 선자가 됩니다. 그것은 뒤에 바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백부, 그러니까 외삼촌이 되는 어씨,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도 누주의 자손 중에서 아마 이 어씨를 외삼촌, 그때는 외삼촌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 삼촌입니다. 왜냐하면 구별은 있었지만 이것은 차별은 없습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날 일자가 있죠. 날 일자가 있는데, 날 일자를 대신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불꽃 모양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양뿔로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 날 일 대신에 같은 의미의 양자를 여기 쓰게 되면 조선이라는 선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고 하는, 조선할 때 선이라는 글자가 시작된 것이 여기 보면 아버지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제국고신 시대에 조선이라 할 때 선자가 비로소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 다 같은 의미고요. 자, 이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나라는 본래 고조선의 어씨가 다스렸던 나라였다. 다스렸던 나라, 차지했던 나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씨는 천신, 신농 임금의 4세손, 다시 말하면 어씨가 최초로 근문으로 표현된 것이 바로 고향 임금님의 다음 세대를 나타내기 때문에 청동 창에 있는 그 족보를 보게 되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세 자루의 창을 보여드렸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나타나는, 그래서 3대 4대 쪽에 이렇게 들어있었던 그러한 어씨가 최초의 나타나는 어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어씨는 천신 신농 임금님의 4세손으로 고향 임금님의 아들 형제를 나타내는 표지였고, 자손들이 바로 이 어를 성씨로 이어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은나라 시대에는 그래서 이것이 계속 100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가면서 은나라 시대까지 이 노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은나라 시대에는 제후국이 3000여 개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3000여 개의 제후국이 있었다 하면은 이 나라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뭐 우리 이 마한 지역에도 뭐 50 몇 개국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옛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보게 되면 한 두세 개 군, 이것이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 시대 때는 3000여 개의 제후국이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노나라는 바로 그러한 작은 크기의, 작은 규모의 봉지로서 그렇게 출발을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한 이후에 어씨의 나라는 주나라의 제후국이 되었다. 즉 어씨가 차지했던 나라는 주나라의 그 무왕의 동생이 차지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생은 그 다음에 그 아들 백금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그 주나라의 제후국이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노나라는 본래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의 나라였지만 나중에 주나라에 의해서 제후국이 됨으로 해서 주나라의 혈통이 그 본래의 노나라를 차지를 하게 됐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노라고 하는 그 지역명을 자신의 시로 이렇게 삼게 된 것입니다. 고대에는 지명이나 국명을 가지고 자신의 성씨로 삼는 그러한 것이 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노나라의 주인이 바뀌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나라 때에 나타난 노나라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노나라는 작은 제후국으로서 이렇게 지속되어 오다가 주나라 때에 이르러 이것이 주인이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나라의 그 형성 자체는 천신 하나님의 자손이, 부계로서의 자손이 직접 다스리던 나라였지만 이것이 천하의 패권이 바뀜으로 해서 주나라의 혈통이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자신이 노나라 사람이라 하는 것을 뭐 자랑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 노나라의 원래 기원은 그 이전부터 1000년 이전부터 계속 내려왔는데,
이것이 왜 주나라 때 이뤄서 이렇게 부각되었느냐 하는 것을 살피게 되면 중국의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뭐 친일 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국의 그 역사관을 또 이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에도 역시 주나라가 천하의 패권을 차지를 하게 되면서 주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노나라의 그 역사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에서 사라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손대지 못했던 그러한 청동 기물 속의 역사 기록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우리와 관련된 그 근문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왕후의 쌍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 희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허황후에게만 국한된 것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역사의 사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황후가 아마도 쌍어문이 들어있는 그것을 보게 되면 아마 이 노나라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혈족이 아니겠느냐. 그것도 천신 하나님의 혈족인가 아니면 주나라 때의 혈족인가 이것에 이제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부터 전에 내려온 그러한 혈통 가문의 그러한 인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영상에서는 노나라가 어시의 나라이며 또 이것이 천신 하나님의 자손의 나라로서 시작이 되었다가 주나라 때에는 혈통이 바뀌면서 이 노나라는 바로 주나라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통치권이 이어지는 그러한 역사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을 마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